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1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영국 런던의 김수정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네, 런던의 월세 평균이요, 5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야만 런던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원래 런던의 집세는 살인적인 곳으로 유명하죠. 네. 여기에서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집세가 더욱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평균 월세가 2,583파운드, 우리 돈으로 480만 원 정도를 기록해서 네. 500만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얼마 전 정부 산하 감정평가원이 주민세 부과를 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런던 시내 33개 행정 단위 구역 가운데 18곳의 평균 월세가 방 하나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무려 1,000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최근 5년 새에 30% 이상이 오른 건데요. 실제로 런던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첼시 지역의 호화주택들은요. 네. 월세만 2억 정도 하는 집들도 많고요. 이런 부자 동네에서는 평범한 방 3개짜리 집들도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불해야 주택 임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저렴한 집들도 있긴 있습니다. 런던 전체에서 가장 싼 지역으로 알려진 테임스메드 같은 경우는 평균 월세가 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93만 원 정도로 집 임대가 가능합니다. 네, 93만 원도 비싸게 느껴지는데 영주리의 싼 곳이라고 예. 하시니. 야, 이 런던의 월세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 최근에 30% 올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공급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주택 공급은 한정된 가운데 현재 런던의 평균 주택 가격이 53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억 정도여서 네. 보통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집값 상승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집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자 월세를 찾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네. 런던 시내의 월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현재는 절반 정도가 월세를 내고 산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밖에 집주인들은 또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집을 처분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이건 역시 월세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원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6개월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문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텐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있다는 소식을 봤어요. 이 높은 네. 월세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런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집을 공동으로 합니다. 네. 집 한 채를 혼자 임대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게요. 여러 명이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임대료와 세금을 함께 부담하는 거죠. 네. 방 하나 가격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교통이 좋은 곳은 방세가 200만 원 정도 들고요. 네. 런던에서 1시간 안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은 방 하나 빌리는데 우리 돈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네. 줘야 합니다. 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건데요. 런던시가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 중에 기차로 2시간 안쪽으로 연결이 가능한 곳에 네. 집을 얻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저가 항공사로 연결이 가능한 스페인이나 동유럽의 아하,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늘었다는데요. 근무 시간이 좀 여유로운 광고회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업종에서는 이렇게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법한 게 스페인 같은 경우 런던에서 방 하나 빌리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집을 빌리는 게 가능하니까 여기서 절약된 돈으로 교통비를 감당하고도 남는 거죠. 네, 이게 기차 2시간은 좀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도 대전에서 서울을 출퇴근한다, KTX로. 네. 또 춘천에서 이제 지하철이나 차로 출퇴근한다, 그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스페인에 살면서 저가 항공으로 런던을 출퇴근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게 참 신기한 뉴스가 또 있네요. 이게 대체 주택으로 아까 대학생들 텐트 말씀드렸지만 수상가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수상가옥은 홍콩에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런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카날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상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새 런던의 운하를 떠다니는 수상가옥이 5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주자 숫자도 35,0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방 2개짜리 수상가옥의 평균 월세는 약 700파운드,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인데요. 네. 웬만한 원룸 월세의 반 정도인 셈이죠. 네. 하지만 화장실이나 욕실이 너무 좁거나 난방이 안 돼서 겨울이나 날씨가 나쁜 날에는 너무 춥다는 단점도 있고요. 네. 또 연료비나 보트 정박세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수상가옥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는 사실상 힘든 거죠. 그러네요. 그냥 싼 맛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뭐 젊을 때 낭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이나 이제 취사 시설에도 문제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이게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월세가 이렇게 살인적으로 높다. 아까 그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 그럼 영국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집값이나 월세는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문제고 가장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우선 Help to Buy라는 제도로 구매자가 집값의 5%만 모으면 정부에서 20%에서 40% 사이 대출을 대신해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즉 4억짜리 집을 2천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거죠. 네. 또 쉐어 오너십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입주자는 집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건축업자에게 월세를 내는 식의 제도입니다. 또 최근에 생긴 제도로 렌트 투 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새로 신규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주택의 일부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고요. 네. 세입자들은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살게 되고 살면서 그 집을 살지 안 살지 나중에 이제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탄탄한 직장이 있거나 신용도가 좋아야 돼서 그래야겠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서민층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김수정 리포터는 월세로 사세요? 저는 운이 좋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야, 런던에서는 부자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엄청난 빚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명의 대출이죠, 결국. 네. 우리나라 성북구에서도 집값 대비 이 전세가가 80%를 넘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이 런던 정말 살기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리포터였습니다.